이상한 알베르게 원 8번째 날 로스 아르코스에서 로그로니오까지 1. 답변을 받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를 조금 지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얼른 데스크로 내려갔다. 이틀 동안 고민했던 답을 드디어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알베르게 주인이 나의 이름을 듣고는 우편함에서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주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 얼른 펼쳐보았다. 어떤 내용일까?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엔셜. 생각의 질이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도 있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있고,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생각의 질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작게라도 이웃을 위해서 살 때 생각의 질이 조금 높아집니다. 나아가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살 때 그만큼 생각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도 생각의 질에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성장할 때 돈이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들어온 돈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장할 때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자신이 번 돈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생각의 질에 따라 찾아오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만약 생각의 질이 낮아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돈만 더 벌고자 한다면 어디가 땅이 좋다, 투자를 한번 해봐라 하는 등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회수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질이 높아 자신이 번 돈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에 쓰고자 한다면 나에게 좋은 정보가 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인연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질에 따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빼앗긴다고 하여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키울 때는 사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는 성장하게 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대외적으로 그만한 위상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장이 어깨에 힘을 주거나 돈을 더 벌고자 한다면 하느님의 회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 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인연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더 큰 경제가 저절로 창출되고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장이 가진 생각의 질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아버지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생각의 질도 올려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장은 회사 가족들의 내적 성장, 영적 성장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들이 먹고 사는 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올리고 사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의 의무입니다. 이를 다하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시도했던 외형적인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생각의 질도 확장하여 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기를 하느님은 바랐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당신과 가족들의 아픔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생각을 하도록 하느님이 공부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성할 부분을 찾아보고 생각의 질을 높인다면 잃었던 환경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생각의 질이 낮아 사회를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워졌다니. 부정하고 싶지만 모두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늠름한 가장이었고 직원들도 가족처럼 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돈을 더 챙겨주고 복리후생을 늘 신경 쓰셨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버지에게 더 큰 생각의 질을 요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가족과 직원은 물론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와 인류를 위한 높은 생각의 질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답변을 받고 보니 나의 생각의 범주도 부모님의 생각의 질도 낮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었다. 그러고 나니 부모님에 대한 아련한 생각이 몰려왔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연민이 올라왔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생각에도 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위에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잘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생각의 질도 높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답변을 읽고 나니 이 세상에 생각의 질이 높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럼 기업 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네. 이틀간 나를 올감했던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니 그동안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의 질을 쉽게 높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인사하고 체크아웃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니. 과연 이런 답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이 답변을 준 사람의 생각의 질은 얼마나 높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니 일전에 올렸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댓글을 여러 확인해 보았다. 페이스북 부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으로 힘들어했던 친구가 어떤 알베르게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좋아요 132개, 댓글 12개, 공유 24회. 선박,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구승모, 여기가 어디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예리, 생각의 질이 낮으면 가난한 거예요? 생각의 질이 뭐야? 나 부자임. 다 생각하기 나름임. 가난해도 행복하면 장땡임. 림, 이상한데 이거? 부자들도 다 제 욕심으로 사는 세상인데 우리보다 생각의 질이 높아서 부자라고? 건강전도사,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진정한 재산이지요. 오혜영, 생각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줘야죠. 순례자, 그러면 복권 당첨돼서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인가? 하현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부자들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고 나처럼 생각의 질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오늘 받은 답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페이스북, 이전에 받았던 부의 불평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생각의 질이란 무엇이며 생각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물어보았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아이스에 있었다. 그곳에 가면 이런 답변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다. 그 기대감에 내 발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2. 로그로뇨의 와인 축제. 오늘의 목적지는 로그로뇨였다. 로그로뇨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두 번째 대도시였다. 마침 로그로뇨의 와인 축제 기간이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 취재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 될 것 같았다. 나는 가는 길 중간중간 풍경들을 찍으며 로그로뇨를 향해 걸었다. 로스 아르코스에서 로그로뇨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먼 거리였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중간에 촬영과 인터뷰를 하며 걷다 보니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하게 되었다. 로그로뇨는 벌써 축제 분위기로 시끌벅적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산 마테오 축제는 포도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로 전통 의상을 입고 하는 포도 밟기가 대표적인 행사인데 아쉽게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았다. 하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곳곳에서 들리는 고적대의 행진 소리가 나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길에 큰 도로에서
다양한 의상을 입은 퍼레이드 행렬과 마주쳤다. 퍼레이드 행렬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한동안 그 모습을 담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알베르게에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설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미리 검색해둔 알베르게 위치를 확인해 보니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알베르게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었다. 데스크에서 키를 받고 돌아서는데 커다란 초록색 배낭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어디 가서 키가 작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데 초록색 배낭은 나의 머리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강렬한 존재감에 자연스레 시선이 배낭을 따라갔다. 키가 190cm 정도 되어 보이는 연한 갈색 곱슬머리의 남자가 초록색 배낭을 메고 체크인하고 있었다.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어떻게 순례를 온 걸까? 아무튼 대단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며칠 전 국제 택배로 짐을 한국에 보낸 건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럼. 나는 다시 한번 국제 택배를 보냈던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 몸을 눕힐 침대를 찾아 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2층 침대 3개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미 몇 개의 침대에는 배낭과 옷가지가 올려져 있었다. 나는 비어있는 1층 침대에 배낭을 대충 얹어놓고 와인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를 챙겼다. 그때 체크인 할 때 보았던 키 큰 갈색 머리의 남자가 초록색 배낭을 들고 방으로 올라왔다. 올라. 남자의 목소리는 꽤 시원시원했다. 자신을 제이드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그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더 늦기 전에 와인 축제를 촬영하기 위해 알베르게를 나섰다. 어느새 서쪽 하늘이 짙은 핑크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치 와인을 한껏 부어놓은 듯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나는 얼른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타파스 거리였다. 타파스는 식전에 술과 곁들여 간단히 먹는 에피타이저였다. 로그로뇨는 타파스 때문에 다시 찾고 싶다는 후기가 많을 정도로 타파스가 유명했다. 타파스 거리에 이르자 저마다 와인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와인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과 음식을 먹는 모습, 가게 앞 진열대에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타파스들을 차례로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어디선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렌지빛 가로등 아래 여러 명의 남녀가 짝을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멋진 댄스홀 같았다. 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른 청년 3명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은요? 저는 덴마크, 이 둘은 벨기에에서 왔어요. 오늘 축제 어떤가요? 정말 즐거워요. 순례길에서의 축제는 색다르네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마시고 웃고 즐기면 되니까요. 즐거워 보이네요. 그중 붉은 곱슬머리의 청년이 와인이 담긴 종이컵을 내게 건넸다. 얼떨결에 내가 종이컵을 받아들자 그는 자신의 종이컵을 들어올리며 곤배라고 외쳤다. 하하, 당신도 오늘 밤을 즐겨요. 곤배? 곤배? 내가 물으니 자신의 알베르게에 머무는 한국인이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곤배라고 한다고. 아, 건배.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다시 알려주고는 한 손에 든 와인을 마셨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속에서 순례길의 고단함과 외로움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았다.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으니 나도 축제 속으로 들어가 조금은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촬영하면서 와인이 든 종이컵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촬영을 마친 후 북적이는 인파 속에 들어가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려 리듬 타던 나는 허기가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봐두었던 타파스 바로 향했다. 나는 맛있다고 소문난 양송이 타파스 몇 개와 와인을 주문했다. 타파스에 올려진 양송이는 그저 올리브 오일에 구웠을 뿐인데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와인은 저렴한 가격이었는데도 고급스러운 풍미가 느껴졌다. 과연 이곳에서 와인 축제를 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한동안 로그로녀의 밤을 즐기고서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니 얼굴이 벌게진 제이드가 나를 반겼다. 오, 수연 왔어요? 축제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제이드도 축제를 즐기고 왔나 봐요? 정말 끝내줬죠. 와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랬군요. 저도 타파스 바에서 한잔했어요. 하지만 촬영을 끝내고 즐기려고 하다 보니 얼마 즐기지는 못했어요. 하하. 저런, 이제 방이니까 조금 더 마셔보겠어요? 정말 맛이 끝내줘요. 나는 제이드가 내미는 잔을 받았다. 그런데 제이드가 따라주는 병에서는 한 방울의 와인도 나오지 않았다. 하하,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 마셔버렸나 봐요. 이거 미안해서 원.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먼저 잘게요. 제이드가 잠이 들고 나는 오늘 촬영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어느 정도 자료를 정리한 후 침대에 누웠다. 팔을 베고 눈을 감으니 축제의 흥겨움이 눈앞에 다시 아른거렸다. 그때 문득 궁금증이 떠올랐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생각의 질은 어떤 것일까? 다 함께 즐겁게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니 괜찮은 거겠지? 잠시 후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감사합니다.